이란 이라크 전쟁은 그 페르시아, 이란하고 아랍인가의 오랜 역사적 투쟁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국가인 이란과 세속적인 국가의 이라크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영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어진 조약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라크가 그때 영국의 이임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라크와 이란 국경이 샤트 알 아랍이라는 동쪽 강변을 따라 정해집니다. 그 얘기는 샤트 알 아랍이라는 강이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합류한 지점으로 이것이 페르시아만의 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동쪽 강변을 따라 정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전부 이라크의 국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이란 입장에서, 특히 팔레비 왕가의 시절에는 팔레비 왕정은 그 군사력 강대에 되게 힘을 썼었습니다. 그때 바탕으로 알제 협정을 맺어갖고 샤트 알 아랍 강의 중간선을 양국 국경으로 합의를 합니다. 1975년 3월 달에. 이에 따라 알제 협정에 대해서 당연히 이라크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는데, 전쟁적 양국 상황을 보면은 사담 후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979년. 그래서 아랍의 맹주를 꿈꾸는 사담 후세인과 호메이니는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 군부를 숙청하고 권력을 공고하는 그런 시기에 두 사람의 자존심이 마주쳤는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침공으로 전쟁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 이라크가 우세하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무려 8년에 거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라크 화학무기가 사용이 되고 이스라엘이 또 북한이 이란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하고 이란의 경우에는 시아파 국가고 이슬람 혁명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가 이라크를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라크 정부가 걸프 국가에서 막대한 부채를 짐으로써 특히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쿠웨이트가 침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또 걸프전을 생기게 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너한 이야기이지만은 이 사건, 이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란 콘트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는 것은 이란한테 공식적으로는 허용은 안 되지만 이란한테 무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그 나카라구아에 반군을 지원하는 게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되게 청문회도 있었던 아주 커다란 사건인데, 나중에 이런 이란 콘트라 사건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룬 주제는 레반트 지역이 가장 중동 지역의 그 분쟁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화학 전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란은 당시에 사담 후세인에서 군비력에 밀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메이니가 군부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그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는데 소년병을 이렇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치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역사에서 받는 교훈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열강들의 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 이익을 확보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상
특히 주변 사강, 특히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어떻게 국가 이익을 확보하느냐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고래에 끼인 새우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의 그 신생국가의 탄생 과정에서도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에, 특히 석유적인 이익이라든지 국가의 자기네들 이익에만 초점을 두고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의 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간이 많이 있어갖고 다 잡다한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 재밌었던 것이 생뚱맞지만 제가 주식 관련 책을 좀 읽었는데 주식 관련 책에서 그 세력과 그다음에 개미라는 그런 파트를 제가 읽었는데 그게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 주식을 저도 잘 모르지만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을 가격을 결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목에 의해서 세력이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리고 가격을 조정하는데 그 세력이 한번 개미들을 털기 시작하면 조금만 털면은 개미들은 그냥 난데없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개미들한테 조그만 당근을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물량을 그 개미들한테 넘긴다고 하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개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이 세력이라는 게 열강이고 개미 같은 조직이 여기에서는 중동 신생국가 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국강병,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이스라엘 같이 자기가 절박한 순간에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초창기에만 아틀란타 영사로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갖고 제가 이란, 독일, 브라질, 케냐, 레바논도 이렇게 거쳐가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한 20, 30년 만에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보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제고됐다는 걸 느끼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 정도로 힘을 축적했다는 것을 느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전부 달라졌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근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영국 외교관하고 만나면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못한 기분 나쁠 정도의 차별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 출신의 외교관들을 만나면. 그렇지만 제가 케냐 대사나 레바논 대사를 할 때 오히려 미국 대사라든지 러시아 대사라든지 또는 유럽 대사들이 저를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케냐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하고 러시아 대사하고 저만 부른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국가 이상이 커졌다는 걸 느끼고 무엇보다도 이 부국강병,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그 리더십이 어떤 호메인이라든지 우리가 사담 후세인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제에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띠르키예가 케말 파샤가 신생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띠르키예의 국익을 확보한 그 케말 파샤라든지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에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전, 균형 감각을 가진 애국적인 지도자를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나 다 강조하지만 사회 통합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우파든 좌파든 그건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자기 파트너를 삼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타협을 해서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경계할 점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을 통하고 타협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히 현직 외교관이라 좀 조심스럽지만은 정치인들의 양심이 없는 그런 거를 늘 때 되게 제가 우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사회에서 시아파나 수니파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교리 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지만 되게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해외 생활을 8년 반 정도 연속으로 근무를 하고 국내에 오다 보니까 이 사회 통합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사회 양극화는 되게 심각합니다. 모든 유럽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사를 볼 때도 사회가 양극화될 때 항상 혁명이라든지 사회 격변이란다. 이란에서 백제혁명이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소외된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이 그 혁명의 주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은 이런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뭐 자유롭게